안녕하세요. 캐모마일 향인가요? 이 향이 되게 가득하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누가 드시는 거예요? 이 향을 혼자 다 뿌려놓고 혼자만 드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칠판이 원래 화이트보드인 줄 알고 이 PPT를 이렇게 색상으로 준비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칠판이네요. 그래서 원래 PPT를 칠판에다 직접 쏠 생각이어서 이 칠판에 이제 흑판에 놓고 하려면 이 색상을 반전을 시켜서 해야 돼요. 제가 원래 의도는 이거를 칠판에 그대로 쓰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는 의도였는데 이 학원의 이쪽 강의실에 언제 이게 화이트보드, 전에 화이트보드였던 것 같은데 이걸로 바뀌어 있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만 좀 번거롭게 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칠판에다가 직접 쏴서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서 할 거고요. 일단 교재는 지금 다 받으셨죠? 그 교재를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읽을 시간은 없으셨을 거예요. 교재 아직 수령 못하신 분들은 받아오시고요. 일단 교재가 얇아서 좋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제 이름은 김춘호인데 그 저자 이름은 지금 문태환 선생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책은 아니고 그 책 머릿말에 보면 머릿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책을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김춘호 편집장이 저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교재를 기획은 제가 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가자. 왜냐면 이제 헌법시험이 패스제로 도입돼서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기존의 7급 교재로 공부하기는 좀 두껍다. 그래서 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획은 제가 했는데 제가 작업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의도를 공감하시는 다른 선생님 보고 같이 작업하시죠 해가지고 제가 꼬셨다가 같이 작업하자고 해놓고 사실은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원래 의도는 같이 작업을 해서 공편적으로 책을 낼 생각이었는데 제가 작업을 틀만 잡아주고 실제로 이분이 속칭 노가다는 다 하셨기 때문에 공편적으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기는 좀 미안해서 그냥 이분 이름으로 나갔는데 제 내년에는 이제 이 원고 틀하고 유사한 형태로 제가 이제 직접 작업을 해서 제 책으로 낼 건데 이분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 이분 책을 팔아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굉장히 얇게 하려고 한 의도였고, 그리고 일단 이 교재 하나만으로 내년 시험이 충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교재로 다 돼요라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7급 교재 중에 헌법 제일 두꺼운 책으로 하면 다 되겠죠. 그거 하면 가장 안전하죠. 근데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내년에 접하게 될 시험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공부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가 괜찮은 교재다 세뇌를 드릴 생각이고요. 일단 얇지만 이걸로 다는 안 된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즌에는 조금 접어놓고 가셔도 돼요. 자, 먼저 혹시 학부에서 법학 전공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멸종됐죠. 학부에서 법학과가 없어진 지가 2008년인가? 그때부터 없어졌으니까 지금 법학과 출신 별로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자, 저는 이제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후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 나왔는데, 요새는 어디더라? 정책학과인가? 거기가 법대 후신이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후배도 없는 이상한 과가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헌법 공부를 다른 시험 준비나 이런 차원에서 혹시 교양 과목으로도 들어보신 분? 이럴까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진짜 전혀 안 내보셨어요? 법학 개론 이런 거 혹시 수업 들어보신 분? 거의 한 분요. 기대가 커요. 이제 한 분이 계시니까. 자, 제가 이제 우려했던 상황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법학 관련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법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들어보실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복과목 중에서 뭐 헌법, 민법, 형법,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국영수 세 과목이 주요 과목이듯이 법학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이 3법을 가장 주요 과목으로 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과목이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제일 쉬우냐 이러면은 법학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헌법이 그중 제일 만만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헌법은 속칭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과목이라고 해요.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끝이 안 보이는 학문이에요. 의외로 초반에는 처음 한 달을 공부했을 때는 똑같은 시간 투자를 했다면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헌법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초기 한 달 정도는. 근데 한 1년 해보면 헌법 점수가 제일 안 올라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공부 방법을 잘못 잡으면 되게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이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과목의 굉장히 무서운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큰 틀에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법학은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제가 좀 감기 걸리거나 해가지고 개놈으로 끝나서 개놈으로 끝난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린 동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듣다가 계속 웃었다. 뭐 개놈으로 시작해서 개놈으로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설마 내가 그랬으려고 했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요. 자, 어떤 학문이 됐건 여러분이 새로운 과목을 접하게 되면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들을 그 학문 내에서 쓰는 용어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법률 용어 중에 좀 낯선 용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들어오지 못한 용어들은 아 저게 뭘까라고 궁금증이라도 가지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용어가 법률 용어로 등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국어적인 상식으로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넘겨 짐작을 해요. 틀릴 때 많아요. 여러분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법학 개론 들으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법학 개론 수업하실 때? 5년 전에 들었어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일단. 자, 그러면은, 자,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좀 칠판이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과목의 특성 설명드리는 거는 메모할 건 없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쓸 때도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나한테 선의로 됐는데, 너는 그걸 악의로 받아들이냐? 이런 용어로 쓰죠. 근데 법률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로 쓰질 않아요. 법학에서 쓰는 선이라는 개념은 전후 과정의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의미예요. 자, 그걸 몰랐다라면 선이라고 해요. 악이라는 것은 전후 과정을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법학에 쓰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자칫하면은 이상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초기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차원에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든 이 개념이 법률적으로 어떤 개념정의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계속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두꺼운 책으로 시작하면 쓰러져 죽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수험서 그 헌책방에 혹시 노량진 같은 데나 승연동 가셔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헌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책들이 앞부분 50페이지 정도만 새카매요. 뭐 남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책이 많죠. 끝까지 보지 못하고 앞부분만 이렇게 한 두세 번 만지다가 말아서 손때는 거기까지만 묻어있는 책. 뭐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 그런 민망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책방에 팔 때 막 손때를 옆으로 묻혀서 파는 사람들도 있긴 한다고 해요. 자, 두꺼운 책을 보다 보면은 전체 빼드를 잡기가 어려워요. 왜? 앞부분만 보고 한 일주일에 다시 보면은 또 다시 앞부분만 보다가 말고, 그러니까 끝까지 진도가 안 나가요. 자, 근데 법학은 여기 세 번째 나온 대로 전체적인 틀을 잡지 못하면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원칙에 대한 예외까지 틀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 원칙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뼈대만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는 양으로 승부하는 과목이에요. 특히 헌법이 그래요. 뼈대를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양만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골격만 세워놓으면 벽돌은 혼자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어요. 근데 골조를 세우는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벽돌 아무리 쌓아봐야 조금 쌓다 보면 무너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얇은 교재로 빨리 돌려보고 머릿속에 큰 틀을 그린 다음에 양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은 일단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장 선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칠 수 있어요? 막 최고령 합격자 이렇게 노리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아마 외시도 있는 거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요새는 어지간하면 나이 연장이 풀렸는데 공무원 쪽 수험가에 가면 얼핏 봤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얼핏 봤을 때뿐만 아니라 자세히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저 실례지만 혹시 연배가 40 넘으셨죠? 이러면은 제가 그렇게 보여요? 하면서 막 정색을 해요. 40 넘었으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40 넘었어요. 뭐 그렇게 안 보여 하는 느낌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여요. 자,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이해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도 머리가 더 좋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그 공무원 시험 뛰어드신 분들 보면 왕년에 나 한가락 했었다 이런 막 조금만 친해지면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원래 서울대를 봤다가 뭐 2개 차로 떨어졌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막 남발하면서 그리고 뭐 원래 고시도 봤었는데 뭐 이렇게 1차를 갖다가 뭐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 막 하고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분들이 이해도가 높냐면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판례 같은 걸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뭐 계약서 한 장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관계 설명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소위 짬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저거 그치 내가 전에 회사 다닐 때 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또 친구들하고 술 먹다 그때 맞아 내 친구가 주식 투자다 저 종목으로 말아먹었었어. 맞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면은 좀 좋은데 이게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직 안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밖에 없죠. 여행 가서 피라미드를 봐야만 피라미드의 구조를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뭐 이렇게 어떤 의도인지 알면서도 고개도 안 끄덕여요. 그렇지 않죠. 고개를 가로 저어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자,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돼요. 제가 아직 장가게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장가게에 대해 제가 더 잘 많이 알아요. 어떤 갔다 오신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장가게가 뭐 아바타의 그 배경이 된 그게 그쪽이고 뭐 이러면서 원래 장가게, 원가게 이런 데가 그렇게 그 중국에서 변방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갔다 오셨대. 근데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가 갔다 온 것 같고 나랑 갔다 온 것 같대요. 자,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정리하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두 개예요, 법률관계가. 근데 내가 그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글로 배운 사람도 위험하죠. 뭐 저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가장 와닿는 예라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한데 자, 근데 책으로 배우는 게 좀 힘들면 비디오로 배우면 되죠. 책보다는 비디오가 좀 더 생생하죠. 무슨 의도인지 알면서도 다들 이 표정들이 어쨌든 내가 직접 겪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생생한 어떤 그 가상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또는 혼자서 자기가 관계를 그려보세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돼 있어요. 외워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